네, 알고리즘 수업이고요. 오늘 얘기할 거는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후로 진도 나가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은 사실 만약에 어떤 코딩 테스트 이런데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정말 어렵거나 아니면 정말 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그리디 알고리즘은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풀리겠는데 라는 감이 오기 시작하면 코드가 몇 줄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풀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풀리나? 그걸 모르면은 절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그리디 알고리즘 관련된 문제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DP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DP 문제는 문제를 찬찬히 읽다 보면은 이게 DP로 풀릴 것 같은데 라는 그 감이 좀 빨리 오거든요. 근데 그리디 알고리즘은 그게 좀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진짜 어렵거나 진짜 쉬운 그런 문제일 수 있다. 그 정도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그리디 알고리즘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대표적인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해결되는 문제들, 거스름돈 문제랑 회의실 배정 문제 이 두 개를 살펴볼 겁니다. 두 개를 살펴보면서 그리디 알고리즘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뭐 이런 정도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고리즘 이제 문제풀이의 약간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패러다임이 몇 가지가 있죠. 이제 좀 쉬운 문제들은 보통 이제 브루트포스 메소드를 사용해서 풀게 됩니다. 뭐 보통 그냥 실질적으로 봤을 때 문제를 딱 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뭐 데이터의 개수 n이 엄청 작고 그냥 다 돌리면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그냥 브루트포스 알고리즘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죠?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한 다음에 그 중에서 뭐 베스트 인을 선택해가지고 리턴하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보통 브루트포스 메소드로 풀리는 문제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또 배웠던 게 그러니까 소팅하면서 머지 소트나 퀵 소트 이런 걸 배우면서 디바이드 앤 컨커 패러다임을 배웠습니다. 그죠? 전체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갠 다음에 각계 격파를 하고 합친다. 그죠? 그게 이제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보통 작은 문제로 분할해서 재기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최근에 배웠던 게, 중간고사 직전에 배웠던 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웠었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이제 작은 문제, 그러니까 디바이드 앤 컨커랑 비슷하게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눠서 푸는 거긴 한데,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작은 문제의 결과를 메모에 두고 재활용하는,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올리는 그런 방식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할 그리디 알고리즘은 요 앞에서 얘기했던 패러다임이랑은 살짝은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론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그냥 그리디하게, 말 그대로 그리디하게 현재 상태에서 제일 최선의 결과를 선택해 나가는 이제 그런 방식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을 얘기를 하려면은 그리디 스트래티지를, 그러니까 탐욕적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그리디 스트래티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지금 당장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게 그리디 스트래티지예요. 그리디가 약간 탐욕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봤을 때 제일 좋은 거. 그렇죠. 그게 이제 그리디 스트래티지인데, 어떤 현재 선택에 의해서 미래의 어떤 결과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미래상 고려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게 제일 좋아 보이는 것을 고르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리고 그리디 알고리즘은 그냥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그리디 스트래티지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통칭해서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디 스트래티지를 적용하는 그리디 알고리즘들은 항상 최적화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그리디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적용한다고 해서 최적화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보통 이제 그 최적이 아닌 근데 적당히 괜찮은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보통은. 근데 이제 어떤 문제들의 경우에는 그리디 알고리즘, 그러니까 그리디 스트래티지를 적용했을 때 그 최적의 결과가 나온다는 게 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프로그래밍 뭐 시험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백준이나 이런 데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최적해 아니면은 정답이 아닌 걸로 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보통 이제 웬만한 문제에 그리디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지만 최적해가 안 나오니까 이제 뭐 항상 뭐 최선의 결과를 얻진 못하지만 근데 이제 적당히 괜찮은 결과는 보통 얻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간표 이렇게 짜시잖아요. 학기 초에. 시간표를 짤 때 뭐 예를 들어서 듣고 싶은 과목들이 막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뭐 시간대도 이렇게 뭐 여러 개 있다고 했을 때 그때 그리디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과목들을 채워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에 점수를 매겼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알고리즘 수업을 수강을 성공하면은 뭐 10점, 그죠? 뭐 다른 데이터 과학 수업을 성공하면은 뭐 5점,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시간에 배열을 했을 때 뭐 점수를 매긴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걸 그리디하게 그냥 점수 높은 거 먼저 이렇게 배치를 하면 그럼 적당히 괜찮은 결과는 나오지만 그게 모든 조합을 다 했을 때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컬 옵티멈을 찾아주지만 글로벌 옵티멈을 항상 찾아주진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그런 최적해를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속성이 있어야 되는가? 이제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어떤 문제를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풀었을 때 최적해가 나오려면 첫 번째는 그리디 초이스 프로퍼티라는 걸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옵티멀 서브스트럭처 프로퍼티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본 적 있죠, 여러분들? 밑에 있는 거는 언제 봤죠? 이거는 제기함수하고 DP 할 때 봤었잖아요. 이 밑에는 같은 조건이고 요 위에 조건이 이제 추가로 필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디 초이스 프로퍼티는 그 현재 최선의 선택이 최적해에 기여한다라는 속성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그리디하게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어떤 그 최적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최적해로 가는 경로 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이. 적어도. 그게 이제 그리디 초이스 프로퍼티고, 그러니까 옵티멀 서브스트럭처 프로퍼티는 지금 제가 최적해를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하면은 전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전체 문제가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전체 문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나면은 나머지 문제가 이렇게 남잖아요. 이 나머지 문제에 대해 최적해를 구한 다음에 지금 선택한 그 결과를 뭐 더해주게 되면은 그럼 그게 전체 문제의 최적해가 된다. 이 조건을 우리가 옵티멀 서브스트럭처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했었죠.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그럼 최적의 해를 선택을 하고 이제 그게 그 최적해에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얘는 분명히 정답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최적해 더하기 지금 요걸 하게 되면은 전체 최적해가 되는 거죠.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최적해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사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문제 풀어보는 게 낫죠? 그죠? 한번 그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합시다. 요거 브론즈 문제예요, 여러분들. 브론즈 문제입니다. 요거 지금 백준의 ACM ICP 시점대 프로블럼 5585번이거든요. 뭐 지금 심심하신 분들은 지금 그 노트북 펼쳐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 문제가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물건을 사려고 한다. 편의점에는 500원. 그러니까 사실 거기 원래 문제는 500N, 뭐 100N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정서상 원으로 바꿨어요. 네. 편의점에서 이제 물건을 사려고 한다. 편의점에는 5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1원짜리 동전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언제나 동전 개수가 가장 적게 잔돈을 준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나면 그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면은 잔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잔돈을 줄 때 이 동전으로 주는데 이 동전을 최대한 적은 개수로 준다 이거예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카운터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딱 냈을 때 그때 받을 잔돈에 포함된 동전의 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라. 요게 요 558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거 문제 풀려고 하면 어떻게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느낌 오시죠? 그리디 알고리즘이 이렇게 쉽습니다. 네. 지금 뭐 풀고 계신 분들은 푸시면서 들으세요. 아마 풀고 있다는 뜻, 지금 막 우다다다 치면서 풀고 있다는 뜻은 어떻게 풀지 알았다는 뜻이겠죠? 네. 요 거스름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디 스트래티지가 굉장히 직관적인데 그냥 가치가 큰 동전부터 사용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잔돈을 제가 만약에 700원을 거슬러 줘야 된다 라고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동전이 500원짜리랑 100원짜리, 50원짜리 또 뭐 있었죠? 10원, 5원, 1원 10원, 5원, 1원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 700원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큰 동전은 500원짜리잖아요 일단 그죠? 500원짜리 구하고 500원짜리 사용하고 그럼 남은 돈이 200원인데 200원에 대해서는 200원보다 작은 동전들 중에서 제일 큰 동전 100원짜리 쓰고 그죠? 그러면 이제 100원이 남는데 또 100원짜리 또 쓰고 하면은 500원, 100원, 100원 해서 이제 동전 3개로 거스름돈을 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은 처음에 남은 잔돈보다 가치가 낮은 동전 중에 가장 큰 동전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리디 초이스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은 잔돈에서 사용한 동전의 값을 빼서 이제 다시 스텝 1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그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그죠? 네. 그럼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도대체 왜 최적해를 도출을 해내느냐? 그죠? 이렇게 그냥 그리디 방식으로 풀었을 때 최적해를 보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살펴는 봐야겠죠. 직관적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제 거스름돈이 500원보다 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67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670원이면은 500원짜리 동전을 사용하는 최적해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면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전이 5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1원이었나요? 5원, 1원. 네. 5원, 1원짜리인데 근데 만약에 670원을 만들 때 500원짜리를 안 썼다고 가정하면은 이 나머지를 가지고 요거를 채워야 되는데 그죠? 채워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이제 170원에 대한 것들은 이미 똑같이 있고 500원에 대해서 요거를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가지고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한 개보다 더 많은 동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거스름돈이 500원보다 크게 되면은 500원 동전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최적해에 도달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스름돈이 500원보단 작은데 뭐 100원보단 큰 경우 예를 들어서 430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430원보다 그 가치가 낮은 동전에는 100원, 50원, 10원, 5원, 1원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100원이잖아요. 이 100원짜리를 반드시 써야만 합니다. 만약에 100원짜리를 하나라도 안 쓰게 되면은 그 100원짜리를 그 100원의 가치를 맞추기 위해서 더 작은 동전을 더 써야 돼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430원 이렇게 거스름돈이 남았다고 하면은 이 100원짜리를 반드시 써야만 한다.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옵티멀 서브스트럭처 프로퍼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요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거스름돈 문제인데 그리디 알고리즘의 속성을 좀 보여주기에 정말 적합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서 맨 앞에 놔뒀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거스름돈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정확하게 이 문제랑 동일한데 근데 만약에 이 동전들이 5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1원이 아니고
뭐 어디 뭐 별나라에 있는 그런 동전들이라서 예를 들어서 500원, 300원, 뭐 500원, 300원, 70원 이렇게 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리디 알고리즘을 쓸 수 있을까요? 그리디 알고리즘 쓸 수 있어요? 그리디 알고리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왜냐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5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1원의 경우에는 이 500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떤 500이라는 가치를 만들 때 500원짜리 하나를 쓰면 되는데, 근데 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작은 동전으로도 충분히 잠깐만요. 이게 화면이 왜 네. 네. 이 작은 동전으로도 이 500원이라는 가치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맞죠?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층적인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죠? 500원이 짱이고 그 아래에 이제 100원짜리 우두머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5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계층적인 구조가 있는 거죠. 근데 500원, 300원, 70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600원의 가치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600원이라고 해서 500원짜리를 하나 써버리면 나머지가 100원인데 그러면 300원, 70원짜리로 얘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은 거스름돈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게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디 초이스 프로퍼티를 만족하는지, 그리고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를 만족하는지. 근데 조금 전에 봤던 만약에 500원, 300원, 70원짜리 동전이 있는 그런 별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600원의 거스름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지금의 그리디 초이스 500원을 하게 되면은 그럼 답을 도출할 수 없으니까 이 그리디 초이스 프로퍼티를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런 조건들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질문 있나요? 이거 문제 풀어볼까요?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숙제로 하세요. 네.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론즈인데 여러분들 5분이면 풀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닌가? 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쭉 진도 나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면은 그럼 풀기도 할게요. 근데 왠지 오늘 엄청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회의실 배정 문제이고요. 저 녹화 켰나요? 이거 혹시? 네, 켰네요. 네. 회의실 배정 문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한 개의 회의실이 있는데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n개의 회의에 대해서 회의실 사용표를 만들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문제도 백준의 1931번 요 문제를 따온 거니까 여기 가셔서 혹시 풀고 싶으신 분들은 수업 들으시면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한 개의 회의실이 있는데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n개의 회의에 대하여 회의실 사용표를 만들려고 한다. 각 회의 i에 대해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주어져 있고 각 회의가 겹치지 않게 하면서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회의의 최대 개수를 찾아보자.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 백준 여기 들어가 보면은 거기 입력 테스트 케이스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였나? 몇 번이었지? 1931번. 진짜 느리다. 네, 아무튼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은 백준 여기 들어가면은 보이는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시각화를 해본 거예요. 시각화를 해본 건데 이 x축이 시간이고요. 시간이고 이 검은색 막대기 하나가 회의 하나의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1시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나는 회의인 거예요. 요 회의는. 그죠?
요 회의도 3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는 회의인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가 회의 1번이고 얘가 회의 2번이라고 하면 1번 회의랑 2번 회의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회의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1시부터 4시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간에 2번 회의 하겠다고 난입해서 들어오면은 그럼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있는 그 예제 있죠. 여기 완전 문제 동일하고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한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입출력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 있는 예제를 저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1, 4, 3, 5, 0, 6 이런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 여러분들이 이 회의실 관리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당을 해줄 것 같아요? 회의의 최대 개수를 회의의 개수를 최대로 하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정답이 4거든요. 그러면은 얘랑 뭐 얘랑 얘 뭐 이렇게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도 가능하잖아요. 이렇게도. 그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죠. 또 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 네, 뭐 이렇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이런 것들 중에 뭐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풀래요? 뭐 그냥 만약에 그리디 수업이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일단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처음에 잘 모르겠죠? 가장 먼저 떠올릴 만한 정답이라기보다는 떠올릴 만한 그 풀이 방법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한 다음에 그 중에서 겹치지 않는 애들 추린 다음에 걔네들 중에서 개수 제일 많은 거를 고르는, 이게 한 가지 가능한 솔루션이잖아요. 그죠? 맞죠? 가능한 모든 경우를 뽑는다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회의가 0번, 1번, 뭐 2번, 3번, 4번, 5번, 잠깐만요. 네, 이게 터치를 꺼놔야 되는데 제가 자꾸 안 꺼놔가지고, 네, 0, 1, 2, 3, 4, 5, 뭐 6번, 7번, 8번, 9번, 10번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죠. 회의가 한 개만 있는 거, 0, 그러니까 0짜리 1, 2, 3, 4 이렇게 해보고, 그죠? 이 중에서 이제 그 시간이 안 겹치는 이제 모든 애들이 정답 후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개짜리 0, 1, 0, 2, 0, 3, 점점점 해서 9, 10까지 모든 조합 다 본 다음에 그 중에 시간 안 겹치는 것만 골라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뭐 0, 1, 2, 0, 1, 3, 0, 1, 4 점점점 해서 마지막에 8, 9, 10까지 이렇게 3개짜리 조합 다 본 다음에 그 중에서 그 다 안 겹치는 게 있는지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본 다음에 그 중에서 그 회의의 개수가 제일 많은 거를 골라내면 되잖아요. 그게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런 방법의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가 전체 회의의 개수를 n이라고 하면 2의 n승만큼 됩니다. 맞죠?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각 회의가 그 정답 솔루션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회의가 10개면은 첫 번째 회의가 있냐 없냐, 두 번째 회의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조건을 다 따져보면은 2의 n승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한번 그리디 스트래티지를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 이 문제 어떻게 그리디를 적용할래요? 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죠? 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냥 그게 말하기 부끄러워서 그런 거죠, 친구들 앞에서.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왠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 네. 첫 번째 전략,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걸 가장 먼저 생각을 했었어요. 시간이 제일 짧은 회의부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럴듯하죠? 왜냐면은 전체 이런 회의들 중에서
이런 긴 회의는 왠지 정답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짧은 회의일수록 빈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니까 왠지 정답에 포함될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중에 제일 짧은 게 누굴까 해가지고 딱 보니까 얘가 2시간짜리, 그 다음에 또 2시간짜리, 이게 2시간짜리, 그 다음에 또 안 겹치는 거 중에 제일 짧은 게 여기 3시간짜리, 이렇게 해서 4가 정답 이렇게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쉽게도 이 방법은 최적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최적화를 보장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간이 그러니까 회의가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이 전략 1대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3개 중에 제일 짧은 얘를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얘를 선택을 하고 나면은 요 2개를 더 이상 선택할 수가 없게 되죠. 왜냐면 2개 다 이미 선택한 것과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면은 안 됩니다. 근데 사실 만약에 이렇게 회의가 3개가 있다고 하면은 정답은 여기 그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2개가 정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시간이 짧은 회의부터 선택하는 거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또 그리디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이게 그리디로 풀릴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네. 뭐가 막 떠오르시나요? 그죠? 지금 막 뭔가 떠오르는 게 있죠? 왜 제 눈을 피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뇌를 이제 써보는 게 중요하니까 한 1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아, 1분이 너무 기네요. 네, 그래서 왠지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것 같은 거를 두 번째 전략으로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왠지 회의 시작 시간이 빠른 것부터 선택을 하면은 될 것 같다. 왜냐면은 이렇게 봤을 때 보니까 시간을 꽉꽉 채우면은 왠지 좋을 것 같으니까 앞에서부터 이렇게 선택하고, 그죠? 물론 여기서는 답을 못 찾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제일 빨리 시작하는 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끝나는 시간 기준으로 또 제일 빨리 시작하는 회의 요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제일 빨리 시작하는 회의를 선택하면은 얘잖아요. 이렇게 3개가 답인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신 것처럼 최적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경우도 최적화를 보장하지 않아요. 앞에서도 발레를 봤지만 새로 하나 좀 컴팩트하게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자료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작 시간이 빠른 회의를 선택했을 때 2개나 선택을 못하게 돼서 정답이 아니게 되죠. 자, 그러면은 다시 1분만 더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떻게 하면은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이걸 풀 수 있을까? 네. 그리디 알고리즘이 이래서 어려워요. 네. 되는 걸 찾을 때까지 계속 짱구를 많이 굴려야 되거든요. 네. 네. 제가 묻진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방법이냐고 묻지 않을 테니까 손만 들어 보실래요? 나 방법 찾은 것 같다. 찾은 것 같다. 오,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럼 나 다 아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3번째 전략이 회의 종료 시간이 빠른 것부터 선택하는 겁니다. 되게 여러분들 그냥 딱 봤을 때, 문제를 딱 봤을 때 그 직관과는 좀 맞지 않지만, 하지만 이게 이 문제를 푸는 솔루션이에요. 한번 봅시다. 회의 종료 시간이 빠른 것부터 선택하는 게 전략 3인데, 한번 해보면 이래요. 여기 전체 데이터가 있는데, 이 중에 회의 종료 시간이 제일 빠른 거는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끝나는 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얘랑 겹치지 않는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탈락이죠. 이제 겹치지 않는 애들 중에서 그 중에서 종료 시간이 제일 빠른 애들 보면은
제일 빨리 끝나는 게 얘죠. 그죠?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얘랑 시간이 겹치는 애들은 다 탈락하고, 남은 애들 중에서 종료 시간이 제일 빠른 애, 얘를 선택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를 기준으로 그 겹치지 않는 애들 중에서 얘는 탈락이고, 겹치지 않는 애들 중에서 제일 빨리 끝나는 애가 얘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듣고 나니까 이거 정답인 것 같죠? 그럼 이 전략이 그 정말 앞에서 얘기했던 그 그리디 초이스 프로퍼티랑 옵티멀 서브스트럭처 프로퍼티를 만족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도 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맞는지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일감이라고 하죠. 처음에 딱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이걸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다음에 그게 그리디 방법이면은 바로 이게 그리디 초이스 프로퍼티를 만족하나? 이걸 바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방법이 그리디 초이스 프로퍼티를 만족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종료 시간이 가장 빠른 회의를 선택을 하면 걔가 그 선택을 포함하는 최적회가 반드시 하나는 존재한다 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리디 초이스 프로퍼티를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가 지금 선택한 게 어쨌든 최적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는 포함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밑에 있는 이 네 줄이 그 증명하는 과정인데, 뭐 종료 시간이 빠른 순서대로 회의 1, 회의 2, 뭐 회의 3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어떤 최적회가 있어요. 근데 최적회가 회의 1을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그러니까 종료 시간이 가장 빠른 회의를 포함하지 않는 어떤 최적회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이런 데서 뭐 이런 게 하나의 최적회가 되겠죠. 이런 게 t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것도 하나의 t가 되잖아요. 얘가 지금 t라고 하면 이런 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에서 이 t에 포함되어 있는 회의들 중에서 가장 빨리 끝나는 회의 있잖아요. 얘죠, 얘. 얘를 빼고 가장 빠른 회의, 그러니까 회의 1을 집어넣으면 얘도 최적회가 되죠. 그 겹치는 시간대가 다른 회의가 전혀 없죠. 없을 수밖에 없죠. 정의에 따라서. 왜냐면은 얘가 종료 시간이 가장 빠른 애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 원래 있었던 얘보다 종료 시간이 더 이르잖아요. 그죠? 이르잖아요. 근데 얘가 겹치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겹치는 게 없겠죠. 이미 선택되어 있는 애들 중에 얘가 얘네들이랑 겹치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를 빼고 얘를 집어넣은 새로운 t 다시라는 이 해도 최적회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최적회, 그러니까 회의 1을 포함하지 않는 어떤 최적회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회의 1을 포함하는 최적회도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디 초이스 프로퍼티를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옵티멀 서브스트럭처 프로퍼티 이것도 이제 전체 회의 집합이 A고 종료 시간이 가장 빠른 회의가 이제 A1이라고 하면은 최적회 SA는 이런 속성을 만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거는 요런 거예요. 지금 그 제가 요걸 하나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잘랐을 때 앞에서 봤던 거예요. 잘랐을 때 여기 이제 겹치는 애들은 다 제외하고 이 나머지들 가지고 그 옵티멀 값을 찾아내면은 그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1 한 게 전체 솔루션이 맞느냐 이제 그거죠. 근데 요거는 앞에서 그리디 초이스 프로퍼티를 이미 증명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요걸 포함하는 정답은 무조건 있고, 그죠? 요걸 포함하는 정답은 무조건 있고, 얘를 포함했을 때는 그 절대 넣을 수 없는 애들은 제외를 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최적회를 구해야 얘가 포함되어 있는 최적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티멀 서브스트럭처 프로퍼티도 만족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네요. 그러면은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최적회를 구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끝인데 문제 하나 더 갖고 올 걸. 어때요? 여러분들께 좀 그리디 알고리즘을 한 10개 정도 드리면은 다 풀어볼 수 있겠어요? 너무 많나요? 네, 요거 2문제 포함해서 한 3문제 정도 더 해서 여러분들 과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지금 시간이 너무 이른데 지금 제가 이거 녹화 킨지 몇 분 됐죠? 35분? 우리 한 70분 수업인데 35분 하면은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코딩 해볼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반응을 해줘요. 해요? 말아요? 해요? 말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숙제로 해보시고요. 숙제로 해보시고 잘 모르겠다. 그럼 질문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질문 있나요, 혹시? 질문. 여러분들 수업 끝내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다음 수업 내용으로 디스조인트 셋을 하려고 하는데 디스조인트 셋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계신가요? 이게 사실은 자료 구조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인데 근데 이 뒤에 뭐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설명을 하려면은 디스조인트 셋을 알아야만 해서 그걸 먼저 강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혹시 디스조인트 셋, 그러니까 유니온 파인드 알고리즘 알고 있다 하는 사람? 알고 있다. 모른다.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네요. 그러면은 뭐 예정대로 디스조인트 셋 먼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디스조인트 셋이에요. 그리고 과제는 여러분들 2개가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어제 냈어야 되는데 안 냈는데 중간고사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 과제 하나 내드릴 거고 그리고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 몇 개 더 추가하고 플러스 알파로 DP도 배웠으니까 DP 문제도 한 2개 정도 추가할게요. 근데 백준이니까 인터넷 검색하면 솔루션 다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